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면 남자가 무조건 손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의 경우에는 국제결혼 케이스는 감안을 안 하시고 한국 사람끼리 결혼했을 때를 가정하고 쓰신 글입니다.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이혼을 당한다. 2. 명퇴당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수입이 끊기면 다 같이 끊기다가 이혼을 당한다. 3. 평생을 버려먹이다가 정년퇴직해서 집에서 좀 쉬려고 하면 삼식이라고 욕먹다가 이혼을 당한다. 4. 병들고 아프면 이혼당하거나 마누라가 도망간다. 5. 돈을 잘 벌고 멋지게 성공한 남편만 우리 남편이다. 현대 대한민국 가정에서 남자는 가장의 의무만 있지 가장의 권리는 하나도 없다. 와이프들은 남편에게 본인들은 유리한 것은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요구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은 전통적 가치관을 요구한다. 이런 악질적인 페미니즘으로 많은 한국의 가정들이 오염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가정의 남편 자리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자리이다. 쎄빠지게 일해서 가족들을 평생 부양해봐야 돌아오는 건 책망 원망뿐이다.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망하거나 다치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혼을 당하거나 혼자서 나락행이다. 리턴은 제로고 리스크만 가득한 자리를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보이다. 그냥 앵간하게 벌이가 되면 혼자서 노후를 대비하거나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 미혼의 남성들이 현재의 사랑 비슷한 감정에 속아서 바보 같은 선택을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글입니다. 공감이 많이 가는 글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에서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거는 한국 남자가 훨씬 손해입니다. 한국 여자들은 본인들이 손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상당수는요, 제가 볼 때 머리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서 쏟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부 같은 경우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익을 위해서 날조 선동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챗GPT 4.5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결혼은 여자가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거짓 선동이냐, 소신 있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챗GPT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 한국 현실에서 결혼은 여자가 손해라는 것은 거짓 선동이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으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책임 대부분을 짊어지는 건 남자이고 이혼 시에도 남자가 법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손해라는 말은 더 많은 이익과 보호를 얻으려고 만들어낸 전략적 프레임이자 거짓 선동이라고 챗GPT는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여자들 중에 상당수는 멍청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서 속고 있고 또 상당수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선동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제발 여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앞에서 봤던 글은 국제결혼을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국제결혼하는 것이 행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저는 몇 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혼할 확률도 낮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 나는 게 아니고 거의 더블 스코어 나요. 더군다나 이 통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농촌에 나이 많은 아저씨들하고 결혼한 통계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하면 리스크 측면에서 본다면 한여혼보다는 국제결혼이 훨씬 리스크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댓글을 보다 보면 이혼율 50%라는 수치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통계청 소속의 통계개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자료는 아니고요. 2005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목은 이혼율에 대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 및 적용, 그리고 1990년부터 2003년 우리나라 이혼율 분석을 한 겁니다.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요.
이혼율이 혼인율의 50%이다. 요즘도 이런 말 많이 쓰죠. 결혼한 부부들의 50%가 결국은 이혼으로 끝났다. 요즘도 이런 말 많이 쓰죠. 등의 해석을 혼동함으로써 실제 이혼의 대중성이 가장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2005년도 4월 달에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20년 전이면 지금보다 훨씬 이혼을 적게 할 때죠. 사회적인 시선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가급적 참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결혼하면 50%가 이혼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해자되었나 봅니다. 사회에서. 그게 가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 이혼율의 지표는 이혼율에 대한 해석에 적절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이혼율은 조이혼율, 일반 이혼율, 연령별 이혼율, 유배율 이혼율, 한 해 결혼 건수 대비 이혼 건수, 이것도 네티즌들이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특정 한 해를 이혼 건수, 혼인 건수 이거를 분모 분자로 해갖고 하는데 이거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결혼 건수 대비 이혼 건수, 그리고 제가 앞에서 20년 이상 이혼 건수, 혼인 건수 가지고 한 거랑 국제결혼 같은 경우도 혼인 건수, 이혼 건수를 한 거는 이 논문에 따르면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만 정확한 이혼율로 보면 안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본 연구에서 이혼율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고 이 중간 사이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계산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결론을 읽는 겁니다. 본 연구에서 이혼율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고 실제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그 지표들의 값을 계산, 분석하여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제한된 이혼율은 이혼 건수의 결혼기간별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결혼기간별 이혼율을 구하고 이를 합산한 것으로 이는 결혼을 한 부부가 향후에 이혼하게 될 확률로 해석할 수 있는 지표이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3년도 기준 결혼 20년 이내 이혼할 확률은 37.1. 2003년도에 결혼한 부부가 20년 이내에 이혼할 확률은 37.1. 이것도 적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평생 이혼율은 45.2% 정도로 추정할 수 있었다. 여기서 평생 이혼율은 45.2%라는 의미는 초혼이나 재혼에 관계없이 일단 성립된 혼인 상태가 사망에 의하지 않고 언젠가 이혼에 의해서 해소될 확률이 45.2%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혼율 50%라는 말은 학문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2003년에 추정한 평생 이혼율 무려 45.2였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제시한 공식으로 현재 이혼율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분위기, 즉 20년 전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면 45.2에서 플러스 4.8만 하더라도 50입니다. 근데 분위기로 보면 50%는 가볍게 넘을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이혼할 확률이 50%가 넘어갈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50%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축소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여혼을 한다면 50%를 넘어간다고 보시고 도축당할 확률을 50%를 넘어간다고 각오하시고 결혼하시는 게 맞다. 반면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후 영상에서는 최근 데이터를 다시 업데이트를 할게요. 제가 2003년도, 2023년도까지는 저번에 올렸는데 이것만 보시더라도 훨씬 확률이 낮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하시면서 결혼을 할 거면 국내혼보다는 국제결혼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제가 조만간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